안녕하십니까. 방제TV의 김성용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상당히 위험한 재난 위기죠.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구금되어 계시고 비상 조치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서로 나중에 서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현재 탄핵이라든지 여러모로 지금 현재 국가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로 계시는 몇몇 분들께서 개헌이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보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헌법을 개정을 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개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국민의 옛날에는 자기들이 몸종이라 하고 심부름꾼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회의원 선거만 끝나면 권력 위에 앉아서 군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부여된 권리만 주장하고 권리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수하에 9명씩 보좌관, 비서관을 거느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 상임위 소속의 상임위원장은 또 다른 한 명의 비서관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전체에 지금 3천여 명이 지금 현재 국회에 머물면서 일은 하지 않고 결국 권력만 누리고 농축 엑기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엄청난 피나는 노력과 에너지를 소모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정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농축 엑기스만 쪽쪽 빨아먹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너무 무수히 많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다가 개헌을 통해서 개헌이라고 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권한을 갖다가 좀 분산해서 축소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금 현재 이 권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끔 탄핵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대한민국 자체가 다 탄핵으로 끝나는 겁니다. 검판사 탄핵, 감사원장도 탄핵. 이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굴러가겠어요?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 자체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는 총수를 자기들이 추천해서 뽑아갖고 총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게 개헌입니다. 개헌. 지금도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데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다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총리를 세워서 거기에 일정 부분 지금 현직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권력을 나눠먹게 하자.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본인들의 감시 체계,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일을 안 하면
국민이 소환해서 국민들이 처벌을 하고 탄핵을 하고 그 국회의원직에서 끄잡아 내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개헌을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뭐 중앙집중식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한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국회에서 이거는 정부 수립되고 정부 대한민국이 조직이 갖춰져 있는 그 지금까지의 그 시국을 보면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산도 다 삭감을 해. 그 다음에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탄핵을 시켜.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시킬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다 다른 뭐 검사도 탄핵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특히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옛 행정자치부 시절에 행정자치부의 수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미 연방 PMI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청을 전체 컨트롤 타워하는 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시에 재난재해 모든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돈만 나눠주고 공무원 인사이동하고 이런 행정자치부 시절의 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에 대한 그 기능이 국가의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가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서 국민안전부 장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소방방재청은 우리가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중앙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 3월에 그 미 연방 피마에서 쓰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도입해 오면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오다가 소방방재청에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 매일 앞으로 뒤로 갔다 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그런 꼴값을 떨다가 그 안전에 대한 그 자체의 뭐 개념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 만든 거예요. 그래 하다가 세월호가 탁 터지니까 아이고 이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구나. 정부 조직법을 안전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을 만든 게 국민안전처입니다. 국민안전처. 그 해안경찰을 해체를 시키고 세월호로 인해 아픔을 어떻게 하든 그거를 타개하고 그걸 더 나아간 업그레이드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게 국민안전처인데 국민안전처를 만들자마자 또 국민안전처를 없애버려요. 왜? IMF가 오니까 가장 먼저 돈 안 쓰고 재난이 안 나면 돈을 쓸 수가 없죠. 재난관리기금이든 뭐든. 재난이 안 나고 그 돈이 이렇게 소보가 쌓여 있는 게 거기 또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안 나면 국민안전부라는 곳이 결코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IMF가 오니까 재난안전관을 없애버렸어요.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육해공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고 열차가 사고 나고 그다음 대한민국의 뭐 대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고 온갖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려 하면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개념을 정말 국민에 대한 안전을 위한 하나의 나라의 정부 부처 요거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서 국민안전부 장관은 좀 재난 관련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백년지 대계를 보고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야를 떠나서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그렇게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만 터지면 막 아우성을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건 또 냄비 근성으로 또 사르르 식어버리고 그리고 돈 안 쓰고 재난이 안 나면 예산 필요 없다 하고 싹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나라가. 말은 선진국인데 가장 후진국형이에요. 후진국형. 맨날 땜빵식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근데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식은 상당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가보니까 그 철밥통들하고 그 전체적인 그 월급 받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철밥통. 철밥통들은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전부 다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그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체계가 잡혀가지고 적십자사, 재해구 옆에 그다음에 뭐 새마을 자원봉사, 뭐 해병대 저 위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그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하는 개념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선진국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가 체계적으로 그나마 움직이는 게 현재 선진국형 재난관리. 그동안 우리나라가 겪어왔는 시민의식이 변화된 모습이죠. 근데 이 철밥통하고 정부가 따라가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도 제가 그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둔 지역자율방재단을 49개의 자원봉사를 하라고 법을 자대법 66조에서 만든 지역자율방재단을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그 다음에 17개 시도 연합회, 228개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3,500개 읍면동 자율방재단까지 구축을 하면서 만드는 과정에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특정인의 몇 명이 그 희생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 정부는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국회 하에 벌써 19대, 20대, 21대 한 국회 회기가 4년인데 벌써 3대 국회 회기가 지나가면 12년입니다. 12년. 공청회를 통하고 이거는 자연재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재난 현장에서 그 지역 사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대법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링크를 걸어서 설치법을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12년 동안 입법기관 국회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공청회를 하고 그 사비를 들여서 공청회 한번 할 때마다 그 사비 1,000만 원씩 들어가야 합니다. 포스터까지 다 만들고 다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국회의원은 이름만 받아다가 공청회 하고 그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이 돈 들여서 다 하는 줄 알아도 하다못해 그 팜프렛이고 그 모든 포스터고 뭐고 전부 다 디자인이고 다 저 시민단체에서 다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법안 저들 이름 걸어가지고 12명 뭐 13명 법안 발의만 딱 해놔놓고는 온만 거기다 귀찮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이 법을 왜 필요한지 왜 내가 필요하겠어요? 전 국민이 필요한 거고 저가 국가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입법조사관 조사처에서 또 다시 뒤에 전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법안을 해놔놓으면 그냥 딱 그냥 뭐 도서관에 책 그냥 갖다 묵어놓듯이 법을 갖다 탁 담가놓고는 아예 열어보도 안 합니다. 그냥 4년 동안. 그래 있다가 4년쯤 되면 뭐 11월 12월 되면 선거철 되면 또 저들 권력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면서 저들 일하기도 바쁜데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 신경 쓸 놈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 그거 전부 다 총살시켜야 될 놈들이에요. 그 나쁜 새끼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월급을 받아 처먹고 국회의원 밑에 보좌관들 9명씩 두고 되게 9명씩.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도 그 보좌관 비서관 9명씩 두고 임진왜란 전쟁을 안 치렀다니까요. 근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고 보좌관 비서관 9명씩 두니까 이 권력이 막 비대해져 가지고 이건 대통령보다도 더 권력이 더 비대해져가 있어요.
대통령 그 비서관 9명씩 보좌관하고 막 두고 막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 그래서 이놈들이 하는 짓이 모여갖고 역적 모임 하는 거야. 일을 안 하고. 특히 서울대 법대 나오고 법을 공부한 놈들, 변호사, 검사, 판사 하던 놈들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10%도 법을 법대 나온 놈들은 국회의원 뽑을 때 10%만 적용시키 갖고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한 놈들이 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될 입법기관, 각각 개개인의 입법기관이에요. 300명이. 저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폭력배 맹구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왜?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것은 각자의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자기 혼자만의 입법기관을 갖다 단독 개개인의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을 주어줬는데 개인으로 가지고 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모르니까 이 철밥통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떼거지로 왜 떼로 댕기는 거는 깡패 새끼들만 떼거지로 댕기는 거요. 왜 혼자 독단적으로 다니면서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떼거지로 다니면서 막 170명씩 180명씩 모여가지고 가서 대도 안 한 거 물어뜯고 아주 나쁜 새끼들이 이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고 국민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지금 전한길 강사가 2030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5060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5060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세대에 6.25 전쟁이 치러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에 있었어요. 춥고 배고픈 나라. 그런 나라에서 국민소득 3만 불에 3050이라고 합니다. 3050. 3만 불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가의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는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를 비교했을 때 전 세계를 두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지칭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진국이고 선진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시스템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 정치가 이게 아주까지 아프리카 아직도 아마존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 그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막 널뛰고 못 뛰고 뭐 별의별 놈이 다 나옵니다. 뭐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서 자질을 가만히 보면 저 시골에 마을 이장만 또 못한 놈이 그걸 한 200명은 돼버려요. 그러면 굳이 마을 이장한테 연봉을 갖다 몇 억씩 주고 이장을 키우지 뭐한데 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줄이버려야 돼.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비서관 딱 2명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좋다. 네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해라. 말 그대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자기 재산 신고를 해라. 그 전 재산을 국가에 기속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나라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무슨 타운하우스를 짓든지 해서 국회의원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 건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하는 거, 운동, 이런 거 다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운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갖다가 아예 네가 재산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전 재산을 너는 국회의원만 하고 나면 연금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를 국가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부정부패, 비리에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돈이 많아도 국가가 다 압류해가 가버리니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 국회의원도 하락하면 지금 300명 중에 저는 딱 한 3놈은 내가 그래 전 재산을 갖다 엮고 내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엮고 어차피 국가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뭐 독립운동 한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한 3사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297명은 다 도둑놈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고등사기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기업에서 후원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그 나쁜 짓 하면 그 또 따라가지고 같은 뭐 사법고시 뭐 그 꼴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그 검사가 봐주고 판사가 봐주고 그런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후진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바로 서려고 하면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헌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감시가 되고 언제든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고 난 뒤에 개헌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지금 대통령 그 권한을 안 그래도 지금도 대통령 권한을 뺏어와 가지고 뭐 탄핵이든 뭐 예산 삭감이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 세력에 있는 놈이 무슨 개헌을 해갖고 국무총리 저가 추천해가지고 뭐 입법 행정 뭐 이런 거는 우리 개헌해갖고 거기서 관리하고 뭐 국방이나 외교만 네가 대통령이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뭘 하겠어요 대통령이. 4월 돌이 불려가고 지금의 대통령 탄핵 정국보다 더 심각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개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놈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비서관 2명으로 하고 그 꼴난 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독립운동 한다는 놈 있으면 그런 놈 한 100명 국회의원 시키고 너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대신에 국민의 대표를 시켜주고 권한을 주는 대신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잡으면 금전, 돈에 대해서는 좀 멀리 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있는데 권력에다 부까지 주나놓으니까 이게 천하무적이 되는 거 천하무적. 그게 대장동이든 뭐든 오만상 비리에 얼룩져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이라는 거는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자기가 궁금한 거 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한 뼘 되는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수기 시민감시단에서 15년 동안 고생한 그 대표하고 유튜브로 과연 먹는 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고 와서 오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뭐 개헌이든 이 권력 세력 결국은 권력 세력 싸움 때문에 이 짓이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통령에 대한 그 임기 동안은 잘할 수 있게끔 잘못하면 혼쭐을 내고 잘할 수 있게끔 지지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잘한 게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물어뜯고 잡아뜯고 너는 무조건 그 잡아 내놔야 돼. 결국은 누구 손해요? 정치하는 새끼들은 아무 손해 가는 게 없어요. 결국은 자식들, 우리 후대에 지금 전한길 강사가 말씀하시는 2030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다 짊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 5060이 반성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세대에 6.25 전쟁을 치르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새벽정리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눈만 뜨면 새벽에 나가서 삽 들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사는 3050 시대에 7번째 잘 사는 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정치인들이 그 농축 엑기스를 쪽쪽 빼먹고 있어요. 쪽쪽. 나쁜 놈의 새끼들. 결국은 이게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우리 후손을 위한 나라예요. 재난은 저희가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하고 재난 하는데 재난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지구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재난이에요. 재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을 지금 현재 유발시키고 재난을 일으키는 현재 범죄 집단이 국회입니다. 국회. 그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놓은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끔 29번의 탄핵을 하고 결국은 행정부가 마비가 되니까 아이고 막 지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그냥 도둑놈만 잡아놓고 나쁜 놈만 잡아놓고 그것만 하던 직업을 가졌던 직업을 검찰이라는 저 직업에서 있던 사람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어고 아고 다 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견디겠냐고. 결국은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여러분 국민들이 다 쏘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살면서 여자가 무슨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다 총에 맞아갖고 사망사고로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을 잡고 권력을 남용하고 돈을 착취하고 무슨 미르 재단에 돈을 받았니 오만 소리 다 해제끼고 막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잡아 내놨잖아요. 이 보수라는 집단이 등 뜨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보수 쪽에 대통령만 만들어 놓으면 다 저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저 빨갱이 새끼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든 꼭 건수 잡아가지고 박근혜도 감옥 보내고 이명박이도 감옥 보내고 윤석열이도 감옥 보내고 이 감옥 보내는 게 이놈들의 주특기예요. 이 좌파 새끼들은 뭐 하다가 잘못되면 한 놈 뒤져보면 끝이에요. 왜? 그걸로 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그걸로 가지고 엑기스 빼먹고 좌파 대통령 하는 새끼 쳐놔놓고 깜빵에 잡아연 놈 있어요? 없지. 매일 저희가 피해자 같은 코스프레를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에요. 좌파는. 그 꼴난 민주화 운동 한번 했다면 거창하게 해갖고 그 3대가 먹고 살아. 3대가. 아유 참 한심한 이 정치인 농간에 지역 감정이 왜 생깁니까? 지역 감정이 그저 갖고 전라도 경상도 나쁜 놈들이죠.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래 만든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대통령을 만들면 대통령님이라고는 안 해도 그래도 우회됐든 프레젠트 우회됐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걸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방송으로 지금 현재 방제TV에서 이것도 재난이다 해서 다루는가 하면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나 갈 때까지 가고 너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싫고 기분 나빠도 공과 사가 있고 우회됐든 법적으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은 안 붙여도 윤석열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의 탄핵시킨 놈 그 자질 없는 새끼들 보면 박찬대인지 나도 그래서 이제 님자를 안 붙여요. 그 국회의원도 안 붙이고 다 나사 빠진 새끼들이라서. 이재명님과 그놈도 똑같은 새끼고 제가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을 받겠어요. 저가 대통령을 저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해. 그냥 윤석열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대한민국 말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인용해서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보다 나이가 어려서 윤석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갑진갑 지냈는데 이재명이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이재명이 해도 되죠. 이재명이 개새끼 이래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오해됐던 야당 대표의 그 의전상 예우를 받으려면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 님은 안 붙여도 이재명 대표 이까지는 가야 되죠. 그죠? 원내대표. 근데 이놈들은 무조건
그냥 물어뜯고 그냥 끄잡아 내리고 근본적으로 기본 골격이 잘못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개헌은 시기상조다. 정부 창사 노사모 때 정부 창사 세종으로 옮기면서 장관 그다음에 저 차관 해갖고 소청 부서를 갖다 1km 넘어 만들어가지고 장관하고 차관하고 놀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 백년지 대계를 보고 정부 청사 옮기는데도 비리에 온상이 된 놈들이 정말 들어가 보면 나쁜 놈들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의 개헌은 국회의원부터 숫자를 줄이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든 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이 개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이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